새벽 4시 30분, 순자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오늘도 시작이군. 혼잣말을 하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사는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이 전부였어요. 민호야, 오늘도 힘내서 일해야지. 벽에 걸린 아들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진 속 민호는 사법고시 합격 발표 날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30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었지.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평창동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둠이 깔린 서울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벌써 30년이나 됐구나.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이 생각났어요. 그때 민호는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녀에게는 이 일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아이 학비며 생활비며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호가 있었으니까요. 버스에서 내려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평창동의 고급 주택가는 아직도 그녀에게 낯설었어요. 30년을 다녔지만 여전히 이방인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성실히 일하자. 대문 앞에 서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큰 숨을 한 번 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순자 씨, 오셨군요. 경비원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순자도 밝게 대답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웅장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500평이 넘는 대지에 지어진 3층 건물이었습니다. 정말 크다. 30년을 다녀도 여전히 감탄이 나왔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지는 계단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어요. 부자들은 정말 다르게 사는구나.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러워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면 되었으니까요. 순자 언니, 일찍 오셨네요. 부엌에서 영숙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응, 영숙아. 오늘도 힘내자. 순자는 앞치마를 매며 대답했어요. 이 집에는 총 3명의 가사도우미가 있었습니다. 순자가 가장 오래 일한 선배였어요. 영숙은 5년째, 미경은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지? 순자가 물었어요. 회장님 부부는 해외 출장 중이시고 큰 아드님 가족만 계세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평소보다는 조용하겠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님 부부가 계실 때는 손님들이 자주 와서 더 바빴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님이 요즘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벌가 며느리의 스트레스란 그녀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사도우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달갑지 않았어요. 조심해서 일하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네, 언니.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각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먼저 거실 청소부터 했어요. 넓은 거실에는 고급 가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와 프랑스 골동품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내 월급보다 비싸겠지.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부러워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정성스럽게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부의 결혼 사진부터 아들의 성장 과정까지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며느리 유진의 웨딩 사진이 가장 화려했어요. 참 예쁘게 찍혔네. 순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유진은 서울대 출신의 대기업 상무의 딸이었어요. 학벌과 집안 모든 것이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녀의 눈빛에서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특히 가사 도우미들을 대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청소를 계속했어요. 2층 계단을 올라가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 가족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어요. 안방 앞을 지나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조용히 해야겠다.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왔어요. 주방에서 영숙과 미경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뭐야? 순자가 물었어요. 된장찌개와 갈비구이, 그리고 나물 몇 가지요.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많이 준비하네. 며느리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영숙이 말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당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큰 식탁과 의자들을 하나씩 닦아냈어요. 이 식탁에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우리 민호도 언젠가는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 순자는 자신을 다독였어요. 오전 7시가 되자 집안이 조금씩 분주해졌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는 시간이었어요. 먼저 초등학생 손자가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가 순자에게 인사했어요. 응, 준혁아. 잘 잤니? 순자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순수한 존재는 이 아이였어요. 가사 도우미들을 차별하지 않고 항상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발표가 있어요. 준혁이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준혁이 잘할 거야. 순자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기뻐하며 아침 준비를 했어요. 곧이어 아버지인 대호가 내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련님. 순자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네, 수고하세요. 대호는 간단히 대답하고 신문을 봤습니다. 그는 평소에 가사 도우미들과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타입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유진이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부인. 순자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식탁에 앉더니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기분이 좋지 않으신가 보다.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조심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밥과 반찬들을 예쁘게 차려냈어요. 잘 드세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어딘지 무거웠습니다. 특히 유진의 표정이 계속 굳어 있었어요. 순자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일을 계속할 뿐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각자 일정을 위해 나갔습니다. 대호는 회사로, 준혁은 학교로 향했어요. 유진만이 집에 남았습니다. 부인은 오늘 어디 가실 예정이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집에 있을 거예요. 유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있었어요.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진이 갑자기 안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내려왔는데 얼굴이 더욱 굳어 있었어요. 이상하다. 춘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에 집중할 뿐이었어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유진의 시선이 자꾸 가사도우미들에게 향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춘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성실히 일하면 문제 없을 거야. 자신을 다독이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유진이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거실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 누군가가 분명히 가져간 것 같아.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춘자는 걸레질을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맞아.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없더라고.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CCTV 확인해 볼까 생각 중이야. 유진의 말에 순자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신들과 관련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사도우미들을 의심해야 하나? 유진의 다음 말에 순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머. 순자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돌려 순자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급히 걸레를 주워들며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마치 범인을 찾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불안감이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나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 느낄 뿐이었어요. 순자는 걸레질을 마저 끝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영숙과 미경에게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일로 동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어요. 곧 무언가가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어제 유진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괜찮을 거야. 거울을 보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눈 밑의 다크서클이 어제의 불안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평창동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히 일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문에 도착했을 때도 평소와 다른 기분이었어요.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비원에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도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아, 네. 순자 씨. 평소보다 어색한 대답이었어요. 순자는 이상한 기분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데 영숙이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순자가 급하게 물었어요. 부인이 어제부터 계속 우리를 의심하고 계세요. 의심? 네, 뭔가를 잃어버리셨나 봐요.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제의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뭘 잃어버리셨다는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침부터 계속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계세요. 영숙의 말에 순자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30년 동안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경이는 일찍 와서 이미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평소대로 일하자.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하지만 말과 달리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앞치마를 메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실 청소를 하는데 유진이 내려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인. 순자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하지만 유진은 대답 대신 날카로운 시선으로 순자를 훑어봤습니다. 마치 범인을 찾는 형사 같은 눈빛이었어요. 순자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부인, 혹시 무슨 일이? 조용히 일이나 하세요. 유진이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적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시선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마치 감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점심 준비 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유진이 부엌으로 와서 가사도우미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순자, 영숙, 미경이 긴장한 채로 서 있었어요. 어제 제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유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인데 매우 비싼 거예요.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혹시 누가 본 사람 있나요? 유진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못 봤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정말요? 유진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어제까지 분명히 화장대에 있었는데. 유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부인, 혹시 다른 곳에 두신 건 아닐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항상 화장대에만 둬요. 유진이 단호하게 부인했어요. 그리고는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가져간 것 같아요. 그 말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의심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부인, 저희는 정말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더 말하지 마세요. 유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CCTV는 확인해 볼 거예요. CCTV라는 말에 세 사람 모두 긴장했어요. 비록 잘못한 게 없다고 해도 감시받는다는 기분은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개인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있어요. 유진의 말에 순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 그건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요? 너무해요? 유진이 비웃듯 말했어요. 제 목걸이가 없어졌는데 확인하는 게 너무한가요? 하지만 저희를 의심하시는 건 의심이라니요. 사실 확인일 뿐이에요. 유진의 말투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오늘은 평소대로 일하세요. 하지만 내일까지 목걸이가 안 나오면 유진이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는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경찰 신고를 암시하는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유진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CCTV 영상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가사도우미들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지켜봤습니다. 순자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감시받는 기분이었어요. 30년 동안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니, 어떡하죠?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는 당당해야 해. 잘못한 게 없으니까. 순자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매우 불안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끝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유진이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더욱 확신에 찬 표정으로 가사 도우미들을 불렀습니다. 영상을 봤는데요. 유진의 목소리에 승리감이 섞여 있었어요. 어제 오후 2시경에 순자 씨가 안방에서 나오는 게 찍혔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손에 뭔가를 들고 있더라고요. 부인, 그건 청소용품이었습니다. 순자가 급하게 해명했어요. 정말요? 그렇게 작은 건데 청소용품이에요. 유진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걸레였어요. 걸레라. 유진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감춰서 나왔을까요?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평소대로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30년 동안 일했다면서 이제 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순자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부인,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요? 목걸이를 찾아오든지 아니면 정말 안 가져갔다는 걸 증명하든지. 유진의 말에 순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요? 시간을 드릴게요. 내일까지만. 유진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목걸이가 안 나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 말에 부엌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순자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부인, 제발. 제발이라니요.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목걸이를 돌려주세요. 그럼 조용히 넘어갈게요. 하지만 순자는 가져간 적이 없었어요. 돌려줄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저는 안 가져갔어요.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요? 혼자 날아갔나요? 유진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순자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기회예요. 유진이 말을 끝내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남은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언니, 정말 어떡하죠?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순자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처음으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언니는 정말 안 가져가셨죠?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언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니? 순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녁이 되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에게 연락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이런 부끄러운 일을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어.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경찰에 신고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밤늦도록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새벽 3시 순자는 결국 잠을 포기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몇 번째 하는 혼잣말이었어요. 30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민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법고시 합격 발표 날의 환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민호야,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어요. 증거도 없고 믿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아들에게만은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씻고 평소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경찰에 신고당하면 어떻게 하지? 30년 동안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생각을 하니 끔찍했습니다. 평창동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자 스스로에게 말하며 초인종을 눌렀어요. 경비원의 표정이 어제보다 더 어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그의 대답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아마 어제 일이 소문났나 보다 싶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더욱 차가웠어요. 영숙과 미경이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언니, 괜찮으세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까요? 미경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르겠어. 그냥 평소대로 일하자. 순자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커져만 갔어요. 아침 청소를 시작했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인데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유진이 언제 내려올지 몰라 더욱 긴장됐습니다. 8시가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내려왔어요. 먼저 준혁이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인사였어요. 응, 잘 잤니? 순자는 최대한 평상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이상해요. 감기 걸리셨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순자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곧 대호도 내려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보며 아침을 먹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이 나타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유진이 비꼬듯 말했어요. 순자는 인사를 했지만 대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유진의 시선이 순자를 따라다녔어요. 마치 범인을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나간 후 유진이 순자를 불렀어요. 서재로 오세요. 그 말에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서재 문이 닫히자 유진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밤새 생각해 보셨겠지요? 네.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저는 정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간절히 말했어요. 하지만 유진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도 그러실 거예요? 정말입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30년이라고요?
유진이 말을 끊었어요. 30년 동안 일했으니까 이제는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당신이 제 방에서 뭔가를 가지고 나온 거. 그건 정말 청소용품이었습니다. 청소용품이라면 당당하게 나오면 되잖아요. 왜 숨기듯이 나왔어요? 유진의 추궁에 순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냥 평소대로 나온 것뿐인데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인정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순자가 급하게 소리쳤어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요? 집 수색이라도 받으시든지. 유진의 말에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까지 수색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고 정식으로 수사받으시든지. 두 번째 선택지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부인, 제발.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이라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유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에 전화할 거예요.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부인, 잠깐만요. 뭐가 또 있어요? 제발 하루만 더 기회를 주세요. 순자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하루 더요? 어제도 기회를 드렸잖아요. 제 아들에게 연락할 시간만 주세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야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민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요. 아들이요? 유진이 비웃었어요. 아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목걸이를 찾아줄 건가요? 아들이 변호사입니다.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변호사라고요? 유진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비웃음을 지었어요. 변호사라고 해서 없는 목걸이가 나타날 건가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순자는 거의 울 듯한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유진은 한참을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어요. 내일까지 목걸이가 안 나오면 바로 경찰서 갑니다. 네. 그리고 당신 아들이 변호사든 뭐든 상관없어요. 절도는 절도니까. 그 말에 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서재를 나와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3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민호에게 연락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성공한 아들에게 이런 부끄러운 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부엌으로 돌아가니 영숙과 미경이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어떻게 됐어요? 내일까지 시간을 더 주겠대. 다행이네요.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전혀 다행스럽지 않았어요. 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미경이 순자의 빨간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또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일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민호에게 전화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심이 서지 않았어요. 아들한테 이런 부끄러운 일을. 순자는 계속 망설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호의 번호를 누르려다가 다시 멈췄어요. 뭐라고 말하지? 몇 번을 반복한 끝에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큰일 났다.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큰일이요? 어디 다치셨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다친 건 아니고 도둑으로 몰렸어. 뭐라고요? 민호가 깜짝 놀란 듯 물었어요.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목걸이 분실부터 유진의 의심, 그리고 내일까지의 최후 통첩까지.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갈게요. 민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분노가 느껴졌어요. 민호야, 하지만 너는 회사 일이 어머니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 말에 순자는 눈물이 더 나왔습니다. 정확한 주소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고마워, 민호야.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민호가 온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질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혼자가 아니구나.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혼자 견뎌온 것들을 이제는 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두려웠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텐데,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호에게 연락한 것은 다행이었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민호야, 고마워. 아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어요. 오늘이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민호가 올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씻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아들이 오기 전에 미리 가서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계속 시계를 봤어요. 민호가 언제쯤 올지 궁금했습니다. 평창동에 도착하니 아직 이른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급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경비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누가 찾아올 예정인데요. 순자가 미리 말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경비원의 대답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영숙과 미경이 더욱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오늘이면. 응, 오늘이면 끝나.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드님이 정말 오실까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온다고 했어. 우리 민호는 약속을 안 어기거든. 순자는 아들에 대한 믿음만큼은 확고했어요. 아침 청소를 시작했는데 평소보다 더 꼼꼼히 했습니다. 민호가 와서 보게 될 텐데 부끄럽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8시쯤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내려왔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나타났어요. 할머니, 오늘은 괜찮으세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지만 아이 앞에서는 웃어주고 싶었어요. 대호도 내려와 평소처럼 신문을 봤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어제 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이 나타났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유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을 계속할 뿐이었어요. 혹시 밤새 생각이 바뀌었나요? 유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이 올 예정입니다. 순자가 짧게 대답했어요. 아, 변호사라는 그 아들 말이에요. 유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와봤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온 것 같았어요.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순자가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는 날카로운 눈빛과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민호야. 순자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어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들어와. 순자가 민호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에 있던 유진이 고개를 돌려 민호를 봤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평가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당신이 그 아들이군요. 유진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자 씨의 아들 정민호입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가 도둑질했다는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민호의 첫 번째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유진은 잠깐 당황한 듯 했어요. 증거요?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 CCTV를 보여주시죠. 민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떤 부분이 절도의 증거가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유진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서재로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서재로 향하는 동안 순자는 긴장했어요. 민호가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했습니다. 서재에서 유진이 CCTV 화면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화면에는 순자가 안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게 절도의 증거라고 하시는 건가요? 민호가 화면을 꼼꼼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뭔가를 숨기고 나왔잖아요. 유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는 차분하게 화면을 분석했습니다. 이 화면으로는 정확히 무엇을 들고 있는지 알 수 없네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이런 모호한 영상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민호의 말에 유진이 당황했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민호가 반문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민호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소개를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명함을 유진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정민호입니다. 유진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앤장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위력적이었어요. 김앤장이라고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법적으로 검토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정당한 근거 없이 제 어머니를 절도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요. 민호의 말에 유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또한 무고죄의 소지도 있고요. 무고죄요? 네. 거짓으로 범죄 신고를 하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유진은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변호사라는 말도 놀라웠는데 김앤장 소속이라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목걸이가 없어졌거든요. 유진이 변명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도난당한 건지부터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민호가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두셨을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나요? 그럴 리가 없어요. 확실하신가요? 민호의 질문에 유진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사실 가끔 귀중품을 여러 곳에 나누어 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목걸이가 정말 도난당했다면 다른 용의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용의자라니요. 그날 안방에 출입한 사람이 어머니뿐이었나요? 민호의 질문에 유진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도 안방에 들어갔었고 남편도 서류를 가지러 들어갔었습니다. 어머니만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민호가 결론 지었어요. 유진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목걸이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민호가 제안했어요. 정말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호의 말에 유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발견된다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되겠죠. 민호의 말에 순자는 희망을 품었어요. 정말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은 어쩔 수 없이 안방으로 향했어요. 민호와 순자 그리고 다른 가사도우미들도 따라갔습니다. 안방에서 유진은 마지못해 화장대 주변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을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깊숙한 곳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유진이 놀란 소리를 냈어요. 그곳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유진은 당황하며 목걸이를 들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결국 부인께서 두신 곳에 그대로 있었네요. 민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 어머니에게 씌운 누명은 무엇이었죠? 유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건망증과 성급한 판단이 만든 참극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3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제 어머니에게 정중히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민호가 유진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당황한 채로 서 있었어요.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사과하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암시된 위협을 느낀 유진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전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직 할 말이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의 어색한 사과를 들은 민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유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어머니가 받은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할 건가요? 민호의 질문에 유진은 당황했어요. 정신적 피해라니 좀 과하지 않나요? 과합니까? 민호가 반문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분을 도둑으로 몰아갔는데요. 그 말에 유진은 할 말이 없었어요.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오늘 오기 전에 이 집에 대해 조사해 봤거든요. 조사라니요. 유진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이 집 회장님께서는 작년에 탈세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으셨더군요. 민호가 화면을 보며 읽기 시작했어요. 그건 다 해결된 일이에요.
유진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해결되었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죠.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부당 노동행위로 고발당하신 적도 있고요. 유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이분들의 처우 문제입니다. 민호는 영숙과 미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혹시 이 집에서 일하시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야근 수당을 제대로 못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휴가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미경도 덧붙였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오시면 새벽까지 일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없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진을 바라봤어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 건 유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민호가 말을 끊었어요. 이런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진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한 목걸이 분실 사건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민호가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어요. 이 집 회장님께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 프로젝트가 있더군요.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아는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니 기업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유진은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남편의 회사가 현재 진행 중인 대형 국책 사업이 있었고, 그 프로젝트에서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는 선정 기준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언론에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가사도우미를 도둑으로 몰아간 재벌가, 부당 노동행위까지 더해지면. 알겠어요. 유진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소리쳤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마침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야 대화가 되는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보죠. 순자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30년 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제 어머니에게 제대로 사과하세요. 민호가 유진에게 말했어요. 유진은 깊은 한숨을 쉬며 순자 앞에 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순자 씨. 이번에는 좀 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제가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제 어머니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해요. 보상이라니, 그럼 얼마를 원하는 거예요? 유진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전적 보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재발 방지입니다. 민호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근로계약서 개정안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요? 네. 정당한 임금, 휴가 보장, 그리고 인격적 대우에 관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유진은 서류를 받아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내용이 생각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과하다고요? 민호가 반문했어요. 이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것도 부담스러우시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민호의 말에 유진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이미 상황이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 부부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장이 안방까지 올라와 상황을 파악했어요. 아버님, 이분은 유진이 당황하며 설명하려 했지만 민호가 먼저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님의 아들 정민호입니다.
민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김앤장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위력적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오해가 있었나요? 회장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저희가 잘못 처리한 일이 있다면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민호는 그동안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목걸이 분실부터 도둑 누명,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과정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회장은 며느리의 처사에 당황하며 즉시 순자에게 정중히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 씨. 30년 동안 저희 집을 위해 수고해 주셨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회장의 사과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까요. 민호는 회장에게 근로계약서 개정안을 보여줬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로 조건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꼼꼼히 읽어봤어요. 내용을 다 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네요. 지금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장의 태도는 며느리와 완전히 달랐어요. 경험이 많은 기업인답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계약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장이 결정했어요. 유진은 시아버지의 결정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께 별도의 보상도 해드려야겠네요. 회장이 덧붙였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그럴 필요 없어요. 순자가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민호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필요합니다. 당연합니다. 회장이 동의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작성됐어요. 정당한 임금, 휴가 보장, 야근 수당, 그리고 무엇보다 인격적 대우에 관한 조항들이 명시되었습니다. 순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노동이 제대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당당히 일하세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의 노동은 존중받아야 마땅해요.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유진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사도우미의 아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일 줄도 몰랐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민호가 마지막으로 유진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가사도우미 분들을 존중해 주세요. 이분들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야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과 미경도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언니 덕분에 우리도 좋아졌네요. 영숙이 순자에게 고마워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순자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이었어요. 이제는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호와 순자는 집을 나섰어요. 30년 동안 일했던 저택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굽신거려야 할 곳이 아니라 당당히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변한 것이었어요. 민호야, 정말 고마워. 순자가 아들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당당히 사세요. 민호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두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동안의 고생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순자와 민호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순자의 마음이 이렇게 가벼웠어요. 민호야, 정말 꿈 같아.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민호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사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어린아이였던 그가 이제는 어머니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클 줄 알았다면 그때 덜 걱정했을 텐데.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민호의 말에 순자는 눈물이 나려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민호야, 그런데 오늘 회사는 어떻게 했니? 순자가 갑자기 걱정이 됐습니다. 휴가 냈어요. 어머니가 더 중요하니까. 미안해. 내 일에 지장을 주었구나.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한 거죠. 민호는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주려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일은 제게도 의미가 있었어요. 무슨 의미? 어머니께서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게 됐거든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힘든 게 아니었어. 너를 키우는 게 행복했어. 그래도 앞으로는 더 편하게 지내세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의 손은 30년 동안 일해서 거칠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저도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나는 그냥 가사도우미인데 뭘. 어머니는 그냥 가사도우미가 아니에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신 훌륭한 분이에요. 그 말에 순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순자는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나물 몇 가지였어요. 민호야, 별거 없지만 먹자.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민호야, 오늘 그 집에서 말한 것들이 다 사실이야? 순자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떤 거요? 회장님이 탈세했다는 것이나 정부 프로젝트 얘기. 민호는 잠시 웃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추측이었어요. 추측이라고?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었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은 아니에요. 다만 약간 과장했을 뿐이죠. 민호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전술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영리했구나. 순자는 기특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예요. 민호의 말에 순자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가 또 울어. 좋은 일인데 왜 우세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 저녁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민호의 사진들을 보며 순자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대학 졸업까지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어요. 민호야, 이 사진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다 나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기억해요.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순자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만 잘 크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컸잖아요.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정직과 성실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남을 존중하는 마음도요. 순자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 집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웠어. 어머니가 그렇게 키워주셨으니까요. 밤이 깊어가자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봐야겠어요. 벌써 더 있다 가지 그래. 내일 출근해야 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쉬셔야죠. 순자는 아쉬웠지만 아들을 보내줘야 했어요. 조심히 가고 자주 연락해. 네, 어머니도 몸 조심하세요. 민호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억울한 일 당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에 순자는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가 떠나고 나서 순자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던 순간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그래, 헛되지 않았어. 스스로에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하지만 기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한 마음으로 출근하는 기분이었어요.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야.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평창동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웠던 그 집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대문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순자 씨. 평소보다 더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자도 당당하게 인사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영숙과 미경이 밝은 표정으로 맞아주었어요. 언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응, 정말 좋아.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됐잖아. 세 사람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정당한 임금, 휴가 보장, 야근 수당까지 모든 것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지겠네요. 미경이 감격스러워했어요. 언니 아드님 덕분이에요. 우리 모두의 덕분이야. 순자는 동료들을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해준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오전에 유진이 내려왔을 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적대감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진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자도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유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지난 일이에요. 순자는 너그럽게 받아주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유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 모습에서 진정한 반성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장이 순자를 따로 불렀어요. 순자 씨,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30년 동안 우리 집을 위해 헌신해 주셨는데, 회장은 진심으로 미안해했어요. 그리고 이걸 받으세요. 회장이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제 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받으세요. 순자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회장의 진심을 느끼고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회장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 다행이네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순자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유진의 진심 어린 사과부터 회장의 보상까지 모든 것을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민호도 기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받으실 만한 대우예요. 네, 덕분이야. 아니에요. 어머니의 30년이 인정받은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30년 동안의 고생이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간단히 먹고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날이었다. 3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보상받았다. 그리고 내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일기를 다 쓰고 나서 순자는 벽에 걸린 민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민호야,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너를 제대로 키운 것 같아.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30년 동안 처음으로 마음이 이렇게 평안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요. 꿈속에서도 순자는 웃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는 항상 민호가 함께 있었어요. 어머니를 지켜주는 든든한 아들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침이었어요. 30년의 인내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었어요. 가사도우미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말이죠. 순자는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살자. 30년이 헛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출근 준비를 하며 작은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오랜만에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30년의 고생 끝에 찾아온 행복한 결말이었습니다.